자, 또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자, 용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용신. 사주를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신을 뽑을 줄 알아야 돼. 용신을. 용신은 무엇이냐? 용신은 지난번에 했죠. 용신은. 자, 용신을 뽑으면 용신은 뭐냐면 내 사주에서 사주가 이렇게 사주 팔자가 있으면 일간이 꼭 필요하고 일간한테 꼭 필요한 오행, 일간한테 일간에게 필요한 오행, 또 이 사주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운, 또 무엇이냐? 요 사주라는 것은 즉 말하면 요 일간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이 사주 팔자가 요 8개가 다 남의 것이 아니고 다 주인공 것이에요. 다 이것도 이거 다 주인공 것이요. 다. 요 주인공 이 주인 것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남이. 그런데 첫째는 이게 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어떠한 생각이 요 생각이나 이 생각 이렇게 어떠한 생각이 가장 내 본래의 정신하고 맞아 떨어지는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고 가고 내 생각을 결정을 딱 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기운이 어느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용신이에요. 용신. 그런데 이제 그래야 가장 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 이 사주 자체 일간을 이끌어가는 기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용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용신을 잡아놓으면 어느 기운이 요 사주 8글자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의 용신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 용신이다. 그럼 참 좋은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왜? 나를 직접 관할하니까. 또 여기는 연주는 조상궁이라고 그랬죠. 조상궁. 여기는 월주는 부모, 형제 궁이고, 여기는 본인, 여기는 배우자 궁, 여기는 자식, 여기는 또 조금 더 가면 여기는 자식의 부인이 되니까 며느리도 되겠네. 며느리. 거기까지 가지 말고, 거기까지는 이제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자식궁.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배우자 궁이고, 나의 동반자 궁이요. 배우자 궁이고, 또한 그냥 나 전체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크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어머니, 이렇게. 여기가 내가 커 나오는 환경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났어. 쭉 흘러가. 이래 지금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거. 그럼 흘러가. 인생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 누구나. 그냥 쭉 세월 따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흘러가면서 여기서는 조상궁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여기서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생겨나서 성장을 하면서, 생겨나면서 인생이 성격이 딱 굳어지지가 않고, 형성이 되지 않고, 자, 여기서 청년 시절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좀 지저분하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인격이 형성돼. 인격이. 성격이 고착이 돼. 인격과 성격이 여기서 오는 사이에 나타나. 왜? 여기가 모친의 자리고 여기가 부친의 자리. 부친과 모친의 영향을 받고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그래서 여기에서 다 나의 인격과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리. 영향을 많이 월주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월주가. 그러면 여기서 이 보호를 받고 이렇게 보호를 받고 내가 성장을 해서 청년 시절로 성장을 했으면 여기가 지나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기 성장을 해가지고 나의 생각이 나의 주관이 여기서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형성이 돼가지고. 자, 그렇다고 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사주를 뽑아놓고 용신을 정할 수 있어야 돼. 용신을 뽑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길과 기륭을 판단하고 앞으로 용신을 기준으로 해서 대운, 세운에서 내 사주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운과 세운과 어떻게 어울려서 어떻게 치고받고 패고 형충파열을 하면서 보대끼면서 이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 어느 것이 길하고 어느 것이 흉한 것인가, 그걸 가려내려면 용신을 뽑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신을. 그러면 자, 용신 중에는 지난번 한번 했죠. 용신 그 5가지. 억부 용신이 있고, 그 다음에 격궁 용신이 있고, 조우 용신이 있고, 통관 용신이 있고, 병약 용신이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주의 거의 90%가 억부, 격국, 조우 이것만 구분하면 용신을 뽑을 수가 있어요. 거의. 그 다음에 통관, 병약, 이건 좀 특수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배우기로 하고, 자, 그러면 차차 배우기로 하고, 억부는 무엇이 억부냐? 신강사주, 신약사주, 이걸 구분을 해야 돼. 내 사주가 내 사주 팔자가 내 기둥에 8글자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신강하냐. 신강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글자가 주위에 많이 있으면 신강하고, 내 기운을 빼가는 글자가 많이 있으면 신약한 겁니다. 그래, 이게 신강, 신약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 잘 하셔야 돼. 근데, 그래서
억부 그랬지만 말이 억부 그랬지만 억은 누른다. 누를 억자. 부는 도운다. 도울 부자 누를 억이에요. 그러면 신강사주에서는 억법을 써야 될 것이고 신약사주에서는 부법을 쓰는 겁니다. 억법 용신, 부법 용신. 그래서 신강은 눌러주는 것이고 신약은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억부 용신법을 신강 신약에는 쓰고, 다음에 억부 형신했죠. 억부는 신강 신약을 구분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조후. 조용신은 자, 내가 태어난 달이 겨울이야, 겨울. 해자축. 여기가 태어난 달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겨울이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이 너무 많고 추워서 오니까 불이 필요해. 화가. 그래서 겨울생은 화로 조를 맞춘다. 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자축. 그 다음에 여름에 사오미는 여름이죠. 불의 계절이죠. 화의 계절. 여기는 너무 뜨거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수용신. 여기 맞는가 안 맞는가 신강 신약과 견주어 봐가지고 같이 떨어지면 참 좋죠. 근데 이제 여름생은 그래서 수가 용신으로 잡아주면 좋다. 겨울생은 화를 잡은다. 그래서 조우용신은 그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가 해자축월이면 화를 용신 잡아주고, 여기가 사오미면 수를 용신 잡아주고, 요것만 알면 아주 쉬워요, 이거는. 그런데 기본은 억부를 보면서 신강신약을 보면서 요것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격국 용신은 여기가 만약에 내가 갑목으로 태어났어. 갑목으로 태어났다 해봅시다. 갑목으로 태어났어. 여기가 인월이야. 그런데 요 인 속에는 지장간에 무병갑이 들어있어. 지난번 지장간 배웠죠? 항상 지장간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병갑이 들어있어. 그런데 이 무병갑 속에서 무나 병이나 갑 속에서 여기에 하나 둘 세 가지인데 뭐가 튀어 올라왔느냐. 그러면 여기가 갑이 튀어왔다. 갑이 올라왔다. 그러면 요게 비견이니까 이렇게 격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조금 어려워지네.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좀 어려워지니까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에 조긴너 진사 오미 신유 술. 자, 수월에 태어났다. 수월에. 자, 수월에. 자, 수월이면 1, 2, 3, 4, 5, 6, 7, 8, 9.
9월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항상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또 돌려보면 다 나와. 자, 9월에 태어났어. 9월에. 수월. 그런데 구 속에는 자, 뭐예요? 이렇게 하면 편제지요. 요게 여기까지만 보면 요것이 격국이 편제격. 그래. 편제격. 그래. 이 월지에다 대조를 해가지고 격을 왜 그러느냐? 격은 내가 여기에 이 월주는 내가 성장해 오는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내가 형성돼 가는 겁니다. 인격과 성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격을 잡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격이 무슨 격이냐? 요거는 이제 편제격, 목국토, 내가 그하고 음양이 같은 거 편제, 편제격.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 하나, 둘, 세 군데에 요 술 속에는 신정무가 들어있죠. 신정무. 그러면 신정무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정이 딱 올라와 있다. 정. 또 여기에 무술 이렇게 딱 됐다 해봐. 그럼 여기에 정해 이렇게 됐다 해봐. 그러면 이거 성립이 되나? 이거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되고 다시 이러면 또 어려워지니까 자 어려워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자월이라고 해봅시다. 자월. 그러면 여기는 임계가 들어있어. 임계. 그럼 이렇게 하면 인성격이죠. 편제격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인성격이 되죠. 인성격이. 임계. 그래서 정인격이 됩니다. 정인격. 그런데 여기가 뭐가 이것도 바꿔. 여기가 임이 올라왔다고 하고 여기가 계자는 업재. 여기가 임이었다고 하고 여기가 계가 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 없어요. 그러면 요게 뭐냐? 자, 편인격, 정인격이 요 이미 이 양이 튀어 올라와서 투관을 해서 이것이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격과 동시에 용신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 정인격이면 이것이 용신이다.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럼 용신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을 격국 용신으로 해서 잘 맞춰 볼 것이냐. 신강신약으로 맞춰 볼 것이냐. 자월이기 때문에 조우 용신으로 볼 것이냐. 그건 이제 공부를 더 한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까지만 이제 가르쳐 주면 공부 앞으로 더 해 나가면서 자, 이것을 격국으로 풀 것이냐, 격국으로 풀 것이냐, 억부로 풀 것이냐, 조우로 풀 것이냐, 요것을 가려 가지고 이거를 풀어내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잘 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을 어느 용신으로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사주를 하나 놓고 용신을 잡는 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주. 자,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4월 정관을 보고 있어요. 정관을. 자, 이분은 곤명,
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또 욕하지. 여자 여자 사주. 이분은 내가 한 오래전에 감정을 해줬던 분인데 지금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인데 이분 사주를 놓고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용신. 자, 신강신약을 해봅시다. 신강한가 신약한가. 자, 신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다가 자, 이게 지금 다 지장간이죠? 지장간. 이 사주를 놓고 보면 특색이 하나가 있죠? 특색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좋죠, 사주. 그런데 신약이죠, 신약. 신강신약 할 때 신약이에요, 신약. 근데 여자 사주기 때문에 조금 신약한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첫째 격국으로 보면 무병갑 했을 때에 무가 하나 튀어 올라왔죠? 여기 무병갑. 그러면 이게 첫째 용신이 격국으로 보면 이게 무토가 용신이죠? 왜? 병, 갑은, 병은 요리 튀어 올라왔죠? 이렇게. 그런데 정림합을 해서 이걸 용신 세워놓으면 역할을 못하니까 아웃. 그거는. 그다음에 갑목은 투관한 게 없죠? 갑목은.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투관을 했는데 요것은 합의돼서 아웃시키고 요것이 용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격국 용신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요것이 인성격이다 말이에요. 인수격이다. 왜? 토생금 하니까. 자, 그러면 격국 용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억법과 북법. 자, 억법은 신강해야 한다 그랬죠. 부법은 신약하면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신약하지요. 그러면 부법을 해야 돼. 부법은 뭐냐? 부법은 나를 생해 주거나 비견, 인성이 나를 생해 준다. 그럼 토생금 해 주든가, 또 다시 뭐 안 그러면 금이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든가. 근데 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여기가 있어. 금이, 경금이 이 속에 들어있어. 요 속에 또 신금이 들어있어. 신정무, 무경병, 다 이 지장간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은 진술충미는 지장간에 있는 것이 투관을 했을 때만 쓰는 것이고, 인신사에는 투관을 안 한 것도 억부법에서는 인신사해는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청간을
투관을 안 해도 억부법에서는 요 인신사해의 지장간 속에서는 투출 안 했어도 뽑아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좀 더 공부를 오래 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아니, 지금 뭐 할 차례요? 자, 그러면, 아까 격국에서는 무토 용신을 잡아놨어. 근데, 그러면, 여기 부법에서는 지금 인성격인데, 아니, 부법에서는 신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든가, 같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세력이 없지요. 요 속에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 볼일 없고, 여기는 별 볼일 없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 용신을 이 무토로 잡은다. 부법 용신에서도, 아까 격국 용신에서도 무토, 부법 용신에서도 무토, 부법에서, 무토. 그럼 두 개가 일치가 됐죠. 그 다음에, 어느 하나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조우로 봅시다. 조우. 그런데 신금으로 태어나면 조우를 거의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고 이 사주는 조우가 여기도 병화가 들어 있어. 여기도 여기 사화가 있어. 여기 정화가 있어. 그래서 조우는 안 봐도 되겠다 이 말이야. 아무리 1월 달에 태어났어도 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흘러가기는 잘 흘러가요.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물론 인해 합원했어. 인해 합원했는데 인해 합원했어도 목생화가 되지요. 이게 목으로 합원했어도 목생화 이렇게 되죠. 다음에 또 목생화가 되고 또 화생토, 토생금. 이게 뭐냐면 관인상생격이다. 관인상생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 그런 거는 이제 말은 수로는 다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다 배우게 돼요. 또 수로 공부를 별도로 시간 내서 한번 하루쯤 할 것이니까. 이 사주에서 특이한 것은 인사, 사명살이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사신. 지금 사명살이 두 개가 딱 걸쳐 있죠. 남편 자리와 부모 자리에 딱 걸려 있죠. 이렇게 인사.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 여자분이 한 20년 전에 사주 감정을 했어요. 내가 사주 감정을 했는데 2004년도 갑신년에 2004년도 갑신년에 내가 예방책을 해줬어. 사명살에 대한 예방. 잠깐 좀 쉬었다가 연결합시다. 자, 또 시작합시다. 아까 했던 거. 자, 이 여자분 사주를 내가 갑신년에 감정을 했어요. 갑신년에 감정을 하면서 이분 사주가 신약하기 때문에 신약 사주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살이 걸리겠다.
그리고 예측을 하고 미리 예방을 하자고 그랬어요. 예방하자고 내가 제의를 했어요. 그때 제의를 했는데 이 예방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여자분이기 때문에 요 살이 아주 무서운 살이요. 인사신 삼형살이 잘못하면 큰 수술을 해야 될 살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까지 건강한 편이고 이분이 참 건강해요. 왜 건강하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수생목 이렇게 유통이 되죠. 사주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평상시에. 그런데 건강하는데 신약하기 때문에 요 살의 기운을 영향을 받겠다. 그래서 요 신년 인사신 인사는 사주에 있고 인사는 있고 신이 오니까 그런데 갑신년이 왔으니까 봅시다. 갑신년이 왔으니까 신은 지지로 가서 삼형살이 성립이 되고 목은 이게 용신인데 용신을 그걸 하죠. 그러니까 용신이 도와주질 못하죠. 그러니까 삼형살이 그대로 맞는데 또 여기에 신금이 오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 돌아가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는데 요게 인해 한목을 해가지고 수작용을 못해. 금생수로 받을 수가 없어. 목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운이 금생수를 못 받아. 그래서 인사신 거기다가 또 용신도 그걸 당하고 금궁 목국토를 당하고 이것도 그걸 당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 그래서 내가 제의를 했어요. 자, 예방 방법은 몸에 칼을 대라 그랬어. 여기서 될 거 당하고 되지 말고 미리 칼집을 내자 몸에. 그래서 여자분이기 때문에 눈꺼풀 수술을 하라고 그랬어. 눈꺼풀. 그래서 이분이 눈꺼풀 수술을 하러 갔는데 그때 돈으로 좀 비싸게 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하고 왔어요. 눈꺼풀 수술을 안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사고가 났어. 그 다음날 삼형살 때문에 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했어요. 아주 큰 수술을 했어. 그래도 워낙 건강하신 분이라 무사히 끝나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요걸 벗어나고, 요건 이제 다 벗어났죠. 옛날이니까. 인사신, 갑신년이 끝났어요. 같은 갑신년이라 해도, 무신, 갑신, 이것이 더 낫지요. 왜냐하면 용신이 튼튼해지니까, 토생금 하니까, 이 갑은 이걸 치니까 나쁘지요, 이게. 그래서 요에 갑신 세운에 갑신 세운에 그 큰 당했어요, 이걸. 그래서 내가 한번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형살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사주에 삼형살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용신은 이걸로 잡았다는 거, 이 사주에서. 자, 용신에 대해서, 용신이 있으면 희신이 있는 겁니다. 희신. 기신이 있고, 구신이 있고, 한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용신이 무토죠? 무토. 여기에 무토. 용신이 이 뿌리가 있어서 평소에 튼튼해요. 무토. 희신은 금. 신금이 약하니까 도와줘야 되죠. 자, 금. 기신은 뭐냐? 용신을 극하는 거. 요 인. 목이 기신이에요. 목이. 기신이 병이에요. 병신이에요. 병신. 구신은 뭐냐? 이걸 도와주는 거. 병을 도와주는 게 구신. 그러면 이게 수생목 하니까. 한신은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한신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신은, 뭐요? 이거 토 했으니까. 화네. 화. 여기 화가 있죠? 한신이 화야. 근데 한신은 때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었다, 이쪽으로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이냐,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자, 용신이 토, 무토. 희신은 금. 자, 목이 병이기 때문에, 금은 또 약신도 돼요. 약신도 되고, 구신은 수. 이거는 흉. 이것도 흉. 이것도 안 좋아요. 왜? 화극금을 하니까. 그런데 용신한테는 화생토를 하네. 그래서 이거 흉은 아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대운이 기유, 경술, 신해 이렇게 왔죠. 그러면 요것만 안 좋고, 앞으로 경술, 신해, 요 운은 앞으로 좋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운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약신도 오지요. 약이 오지요. 약이 온데다가 희신도 오니까, 희신과 약신이 같이 오니까 앞으로 80, 90까지는 운이 좋은 운입니다. 주인공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용신은 지금 용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용신은 용신은 일간을 도와주고, 필요로 하고, 일간이 필요로 하는 오행, 그 다음에 사주를 리드해가는 오행,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결정지켜야 하는 기운. 자, 그런데 용신이 힘이 없으면 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결정을 못 하겠죠, 마음속에. 용신이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용신은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용신은 그래서 꼭 필요하다. 신강신약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신을 잡을 때는 신강신약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주가 팔자로 되어 있는데 육식갑자가 무조건 8자만 있으면, 자, 이렇게 8자가 있으면 이게 사람의 사주냐? 그것이 아닌 겁니다. 잘 보세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누가 써가지고 이건 내 사주입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렇죠. 인정 못하죠. 왜 못하냐? 갑자년에는 축월이 을축이란 달이 없어요. 갑자년에는 이거 을자가 들어가면 안 돼. 병인일에는 정묘라는 시가 없어. 이거 정자 들어가면 안 돼. 자, 자년, 축월, 인일, 묘시는 있어. 이거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축인묘, 이거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런 사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년에 축월이면, 자, 갑자지년은 병인 두, 그랬죠. 그러면, 자,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요, 갑술, 의뢰, 병자, 정축. 자, 너가 정자가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 갑기지년은 잘 들으세요. 갑기지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갑기년은 갑기지년은 병인두라 그 말은 그렇게 책에 나와 있죠. 병인두. 그 말이 뭔 말이냐? 갑년이나 기년에 여기가 뭐 갑자년, 갑인년, 뭐 기축년, 기묘년 이런 여기가 갑이나 기가 됐을 때는 인월이 병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부터. 병인월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해봅시다.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갑술, 의뢰, 병자, 축시가 여기 나오죠. 축시가 순서대로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갑기지년은 병인두라. 1월달에 병자를 붙여라. 자, 1월달에 병인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12월달에 났다 이 말이요. 이게 축월이 뭐 12월달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딱 적어주고 이게 내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야 돼. 이건 사람 사주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자년에, 축월에, 인일에, 묘시가 되려고 하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가 아니고 갑자년, 정축월에. 그럼 여기가 정자가 들어가야 돼. 갑자, 을축이 아니라 정자가 들어가야 돼. 여기 정축월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병인,
잘 보세요. 갑기를 합을 하면 뭐가 됩니까? 갑기합토가 되죠. 합토가. 그러면 갑기합토가 되는데 월이 인월이 인월 앞에가 붙을 것이 뭐가 붙으냐? 화생토. 화가 붙으면 화생토하죠. 화생토. 이 화를 여기가 붙으면 뭐 화가 요 갑기합토가 되죠. 토 합을 하면 그럼 이 토하고 관계가 생으로 간다 이 말이야. 화생토 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럴 때 이 화를 앞에다 쓴다 이 말이야. 화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는 그럼 하지 말자. 뭐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하자. 갑기진년은 병인두라. 그랬어요. 그 말이 아까도 했지만은 갑이나 기년에는 축에는 정축이 들어가야 정자가 들어가야 한다.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주가 진짜로 살아있는 사주가 되려면 갑자년 정축월에 병인 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 병신 수가 되죠. 병신수. 병신합을 하면 병신년에는 병자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병자시가. 어차피 시는 월은 인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자에다가 뭘 붙이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시는 자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시 위에다가 뭘 여기다 붙이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병신에는 여기다가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병이 붙으면 병자시 맞는가? 자, 병신합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전 신사 이목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아닌데? 그건 아니야. 아니고, 병신에는 병신에는 무자시부터 시작되는 거야. 무자시. 착각을 했어. 여기서는 그걸 해야 돼. 여기가 병신 합 수가 되면 수를 극하는 것이 여기에 먼저 들어와야 돼. 수를 극하는 것이. 그러면 토국수 하니까 무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무자가. 그러면 봅시다. 무자가 들어와야 되지. 자, 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병신, 자, 무자, 기축, 신묘. 그렇지. 여기가 계산할 때게, 자, 이거 좀 어려워요. 병신, 합을 하면 수. 아까 갑기합 토를 생해주는 화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를 극해주는
극해주는 토가 들어가야 돼. 토가. 시를 계산할 때는 극해주는 오행을 여기다 붙이고, 달을 계산할 때는 생해주는 오행을 첫 달에 붙이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묘시지요. 자추 인 묘시죠. 그럼 묘 앞에 뭐가 붙었는가 봅시다. 무, 기, 경, 신, 자, 추, 인, 묘. 신자가 붙죠. 신. 자, 그래서 무조건 갑자을축 병인 정말 써놓고 내 사주요 그럼 그거 믿지 말고, 갑기진년은 병인두, 또 병신진년은 무자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을 두자라고 그런 거예요. 두.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나간 첫 대가리다 이 말이에요. 머리 두자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 이거는 누구 사람의 사주가 아닙니다. 현재는 그냥 갑자을축 병이정보 적어놓고 사주를 적을 때는 이러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으로 사주를 정한 것이다. 자, 이 사주는 아까는 우리가 신약 사주를 가지고 용신을 잡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신강사주예요. 자, 왜 신강사주냐? 자, 병화로 태어났는데, 축월에 병화로 태어난 병일간이 목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식신을 쳐다보고 있죠? 식신이 아니죠? 인성이죠. 이게 목생화. 인성을 쳐다보고 있어요. 인성. 그 다음에 요거는 화생토, 상관. 이렇게 가면 상관. 요거는 비견, 인성. 요거 인성. 자, 요것도 인성. 아니, 이건 아니다. 자, 이것이 하나가 들어오고, 또 하나가 또 들어오고, 또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를 도와주죠. 네 개가. 그래서 신강, 물론 신령은 했어. 이것 보고 신령이라고 그런 겁니다. 등령과 신령, 내가 지난번에 강의했죠. 신령, 잃었다, 내 편이 아니다. 등령, 얻었다, 내 편이다. 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이 신령을 했느냐, 등령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일지를 가지고 득지를 했느냐, 실지를 했느냐. 여기는 지자를 붙이는 거고, 여기는 영자를 붙이는 거예요. 예. 월에서는 영자를 붙여서 실이냐, 득이냐. 여기는 지자를 붙여서 실이냐, 득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책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또 스스로 공부할 때 그런 말이 책에 많이 나와요. 그럼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가르쳐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나 돼. 자기 편이 오행이 5개요. 그래, 신강이야, 신강. 자, 신강사주에는 식신이나 재성이나 관성으로 용신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억부법으로 신강하기 때문에 억법을 써야 돼. 식신으로 기운을 뺄 것이냐, 재성으로 뺄 것이냐, 관성으로 누를 것이냐, 누를 것이냐. 자, 그러면 여기에 관성이 어디 있어요? 관성이 여기 있죠. 수국화. 자, 관성은 여가 있죠. 지저분해졌네 또. 에휴.
자, 이거는 관성, 식신, 화생토, 식신, 화극금. 자, 금이 있어요, 없어요? 금. 관성, 이거는 관성, 재성, 화극금, 재성, 식신, 화생토, 식신, 식재관이 다 있죠? 식재관이. 이거는 인성, 이것도 인성, 비견, 인성, 인성이 하나, 둘, 세 개나 되죠? 그럼 인성이 병이요. 인성이, 이 사주는 인성이 병이고, 자, 병을 누르는, 목을 누르는 금이 약신이요. 금이 약신인데, 요 재가 있죠? 재. 병신합이 됐죠?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이것이 용신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또 시간이 됐어요.